이 표피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늘어난 질환, 아니면 멜라닌 세포는 괜찮은데 멜라닌 색소만 늘어난 거. 이게 이제 계속 헷갈리죠. 세포와 색소. 그러니까 요 세포가 만드는 게 멜라닌 색소다. 근데 이 세포 자체가 늘어난 것과 이 세포는 그대로인데 색소들만 많이 늘어난 거,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표피에 있는 세포가 많이 늘어난 거, 색소가 많이 늘어난 거, 진피에 있는 세포가 많이 늘어난 거, 색소가 많이 늘어난 거, 이게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에 멜라닌 세포가 많아진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흑자라는 거랑, 표피 멜라닌 세포,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잡티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진피에 있는 멜라닌 세포성 병변에는 이제 오타모반, 이토모반, 진피에 있는 멜라닌 색소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이것들을 다 기억을 해서 이거는 멜라닌 세포성이고 이런 걸 알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이것보다 그냥 좀 더 실용적으로 피부과에서 그냥 제일 많이 오는 거를 이렇게 보면 그냥 점이 많죠. 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검버섯이라고 부르는 종류 중에 그 흑자라고 부르는 병변이나 지루각화증이라고 되는 병변이나, 이걸 둘 다 이제 검버섯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죽은 깨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의 기미, 그 다음에 이제 줄여서 이제 아브놈이라고 부르는데, 후천성, 양측성, 오타모반양 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염증 후 색소 침착 생긴 거, 그리고 문신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누기 애매한 기타 이런 여러 종류의 잡티들, 대부분 이제 피부과에 오는 여기에 이제 다른 릴 흑비증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은데, 일단은 제일 흔한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점부터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피부과에 이제 빼러 오는 점이 대부분은 후천성, 경계성 모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후천성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라는 거고, 경계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 그 표피와 진피의 중간 경계쯤, 거기에 이제 멜라닌 이제 모반 세포들이 이제 모인 것들을 이제 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을 제거할 때는 일단 모여 있는 점 세포들을 태워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워서 없애는데 그 점 세포들만 태워서 없애야 되지, 그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을 많이 태울수록 상처 회복도 늦고 흉터가 생길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는 점 세포들만을 태워서 없애는 게 목표다. 검버섯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류, 이렇게 이거보다 사실 더 튀어나온 것들이 많은데, 그 아까 오서방점처럼 크게 튀어나온 이렇게 튀어나온 류의 그 검버섯이 있고,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고 넓은 검버섯이 있어요. 아까 말한 요 튀어나온 걸 지루각화증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두껍지만 막 많이 깊게 있진 않아요. 그리고 요렇게 얕게 넓게 퍼져 있는 것들, 손등에 막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은 얕아 보이고 되게 제거하기 쉬워 보이지만, 이거는 조직상 안쪽으로 이렇게 되게 물론 이제 아까 말한 이 지루각화증, 이것도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게 튀어나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하긴 그런데, 이거는 튀어나와 있는 거에 비해서 튀어나오지도 않았는데 안쪽으로도 이렇게 막 울퉁불퉁 길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아까 말한 점 빼는 레이저, 탄산가스나 오뷸야그나 이런 것들로 깎아내는 치료들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보통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꽤. 근데 의외로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온 것들은 재발을 덜 하는 편이고, 평평한 것들이 재발을 더 잘해요. 그리고 이거 없애려고 이렇게 레이저로 깎아 놓으면 넓게 이 자국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막 1, 2년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할 때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이걸 무조건 깎아내서 한 번에 없애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재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상처 관리를 하기가 조금 쉬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클라리티라는 레이저를 쓰고 I2PL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 뭐 아콜레이드 뭐 하여튼 저희 있는 장비들 가지고 이야기를 주로 하긴 했는데, 요새는 이런 류의 다른 깎아내지 않는 류의 장비들이 꽤 효과가 좋아서 이런 치료들을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관리하기도 훨씬 쉽고 그 자국도 덜 남기고 치료하기가 좋다. 심지어 이런 거는 되게 그 요즘 이야기하는 그 토닝 방법을 조금 세게 해가지고 치료하는 걸 반복적으로만 해도 이게 좋아지고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주근깨는 이렇게 그 외국 그 뭐 미국이나 뭐 이런데 저기 여행 가면 되게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청 심하게 있는데 그게 다 그들의 매력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제가 우리나라 피부과 의사라서 이제 그 사람들 얼굴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뭐 이제 제가 치료할 건 아니지만 일단 눈에 굉장히 많이 거슬리는데, 그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주근깨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은 사실 잘 없죠. 왜냐하면 이거 IPL이라는 걸로 굉장히 쉽게 잘 좋아지거든요. 요게 요렇게 있는 걸 IPL을 한번 하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요런 잡티들이 있는데, 이거는 IPL을 더 한다고 좋아지진 않고 IPL을 더 세게 해도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없애려고 할 때 이제 토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 IPL 딱 하고 나면 되게 잡티가 이렇게 막 까매졌다가 요 까매진 딱지들이 이제 한 열흘 2주 정도 지나면서 떨어지고 이렇게 뽀얘지는 거예요. 근데 뽀얘졌다가 기미는 훨씬 더 심하게 올라오고 주근깨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근깨는 유전으로 생기는 거라서 그 또 생기긴 해요. 또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 하면은 또 몇 년 또 괜찮으니까 몇 년에 한 번 정도 치료를 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